오늘 보십시오. 엔비디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픽 카드 처리 업체, 그러니까 GPU죠. GPU를 생산하는 세계 1등 업체입니다. 엔비디아. 잘 나갔다가 최근에 뭐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한번 보세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6일인데요. 미리 실적 전망을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앞으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실제 같이 이제 저희가 미리 예습을 해놔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정훈이 전한 것보다 좋구나 나쁘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같이 프리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먼저 위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3분기는 저조할 거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3분기도 안 좋을 거다. 다만 향후 전망이 이제 조금 그 관건이 될 거다. 이런 식이죠. 자, 3분기 월가 전망치 보겠습니다. EPS 71센트, 0.71달러.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40%나 급감한다. 이익이 너무 많이 주네요. 40%면. 매출액 58억 달러.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8%나 줄어든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매출 EPS가 다 작년보다 같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매출하고 EPS가 동반해서 감소한 게 2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3분기가. 당연히 그럼 3분기는 주가 모멘텀이 별로 안 좋겠죠. 이걸 반영해서 지금까지 흐름도 별로 안 좋았고요. 특히나 지금 더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예고를 2분기 실적 발표 때 예고를 했었어요. 회사가. 원래 회사가 3분기 그 매출 전망이 얼마였냐면 69억 2천만 달러였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걸 59억 달러로 10억 달러 넘게 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거보다 1억 달러 적은 58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야, 10억 달러나 쥐들이 낮춰놓고 그것도 못 맞춘다? 이러면 시장 심리가 별로 안 좋겠죠. 맞죠? 자, 왜 안 좋냐,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는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게이밍이거든요. 그래픽 카드나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또 가상화폐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 GPU죠. GPU 매출이 다 포함된 게 게임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 게이밍 부분 매출이 급감을 한다라는 거죠. 전망치로는. 또 미국 그 상무부가 추가로 규제안을 내놨었잖아요. 아시죠? 중국에 최신 GPU를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업이 부진해지겠죠. 이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크게 4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 4개의 사업 부분이 3분기에 다 안 좋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게이밍 부분 안 좋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안 좋다. PB는 뭐냐 하면 Professional Visualization이라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3분기는 게이밍하고 PB 부분은 실적이 안 좋고, 데이터 센터하고 자동차 부분은 그나마 좋다. 그래서 이걸 서로 갉아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부분이 가장 크니까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래 차트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엔비디아의 그 주요 4개의 사업 부분이 실적이 어떤지, 매출 성장률이 어떤지를 나타낸 건데요. 딱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게임 부분 가장 짙은 파란색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그다음 오렌지 부분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것도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게 보이죠. 데이터 센터는 위로 계속 회색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자동차는 노란색은 좀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기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개괄을 해드릴게요. 1번 게이밍 부분 매출이 14억 달러 전망되는데요. 요게 56.6%나 급감한다라는 거죠. 이게 2분기에는 33% 줄었으니까 그거보다 매출 감소율이 훨씬 커지는 거죠. 맞죠? 거의 2배잖아요. 2분기에 33% 줄었던 게이밍 매출이 3분기에는 56%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왜냐?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게임기에 들어가는, 또 가상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수요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부분. 요거 두 번째로 큰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굉장히 양호합니다. 많은 그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39억 달러가 넘어가서 이번에 게임 부분보다 2배가 넘죠. 그래서 33%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작년보다. 다만 2분기에 61% 늘어났으니까 성장률로 보면 2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61% 늘어났는데 이번 3분기에는 33% 반토막이다. 성장은 계속 되는데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이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조금 꺾일 것이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좋은 이유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많잖아요. 예전에 팬데믹 때는 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다가 이제는 출근하는 사람 반, 원격근무, 재택근무 반. 이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근무라 그러거든요. 여전히 원격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잘 구축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수요는 많은 거고요. 또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서버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좋다. 다만 성장률이 꺾인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매출도 36% 급감할 것이다. 이것도 기업 지출이 줄어들면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GPU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 그나마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은 좋다라는 거죠. 이 자동차 부분에는 자율주행 AI 솔루션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납품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주행 보조 프로그램 손 놓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주행 보조 프로그램이 자동차에 많이 탑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77% 늘어날 것이다. 다만 전체 매출이 2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토모티브 부분은 성장은 가파른데 전체 파이가 좀 작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YFI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수피아님 혼자서 쪽집게 가해 받는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혼자 하니까 좀 외롭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리 다시 할게요. 아까 뭐였습니까? 게이밍 부분 안 좋았다, PB 부분 안 좋았다. 그나마 데이터 센터 부분은 오히려 게임 부분은 이번 3분기는 넘어설 것이다. 매출은 자동차 오토모티브 부분은 좋은데 전체 매출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해서 봐라. 그동안은 게이밍 부분이 안 좋으면 주가가 무조건 폭락했거든요. 이제 게임 부분 매출이 별로 안 늘고 데이터 센터 부분이 더 늘 거니까 게이밍 보지 말고 데이터 센터에 집중해서 봐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2 회계연도 전망치하고 뒤에 확정치하고 옆에는 2023 회계연도 전망치인데요. 2022년도 보면 파란색 부분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게 군청색 부분 이게 10.6이었어요. 그러니까 106억 달러 매출이 게이밍 부분 회색 125억 달러 게이밍 부분이 더 컸죠. 데이터 센터보다. 근데 2023 회계연도로 오니까 역전됐죠. 데이터 센터가 149억 달러 게이밍 부분이 87억 달러. 맞죠? 옆에 지금 제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엔비디아에서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게이밍 부분이었다. 2022년까지 계속. 근데 2023년부터는 게이밍 부분보다 데이터 센터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게이밍 보지 마. 데이터 센터 봐. 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두님 화이팅입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자, 파이프 샌들러 의견 볼게요.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00달러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 25%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3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월가 전망치를 충족할 것이다. 딴 부분은 몰라도 게이밍 부분은 안 좋더라도 4분기 매출도 데이터 센터 매출도 전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대 중후반 성장세를 보일 거다. 지금 월가는 월가 전체 파이프 샌들러 말고요. 월가 전체는 엔비디아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3%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근데 얘들은 한 자릿수 대 중후반 그러니까 한 6에서 9%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높죠. 데이터 센터 부분에 엔비디아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AMD죠. AMD는 지금 한 자릿수 대 초반 전망하고 있거든요.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러니까 경쟁사보다도 훨씬 4분기 매출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3분기도 월가 전망 충족. 4분기는 AMD보다 좋고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좋아. 그럼 4분기까지 주가 좀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메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때 메타가 어떤 얘기했냐면 사업이 어려웠잖아요. 메타. 근데 메타가 이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 투자 의지는 확고하다.
메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든 메타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데 다른 업체들은 왜 안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파이프 샌들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펜하이머도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제시했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펜하이머가 얘기한 게 기업 지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소폭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될 것이지 게이밍 부분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미하지만 자동차 부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지금 AI나 자율주행 부분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지금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분기 전망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77%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토모티브 부분 전체 매출이 엔비디아에서 3.2%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미미하니까 이게 77% 성장한다고 회사 매출이 어떻게 좋아지겠어라고 하지만 지금 올 2023년 가장 큰 매출 부분이 된다고 했던 데이터 센터도 6년 전에는 3%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오토모티브도 6년 후면 지금의 데이터 센터처럼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CFO 크레스라고요. 엔비디아 CFO도 완성차 업체 지금 벌써 우리가 오토모티브 부분에 110억 달러 수주를 설계를 수주해 놨다.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거라는 거죠. 이미 확보한 매출만 11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속적인 오토모티브 부분의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매출이 3천억 달러가 될 거다. 지금 3분기 전망이 3억 달러인데 이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3천억 달러가 될 거다. 와. 기대가 엄청 크죠. 오펜하이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성능 운전 보조 시스템 채택이 지금 자동차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오토모티브 부분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GPU 업체, 그래픽 카드 처리 업체가 아니고 최고의 AI 컴퓨팅 플랫폼 업체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뭐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또 볼보, 현대차, 샤오펑, 니오, 폴스터 뭐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이 뭐냐면 전부 지금 이 엔비디아가 확보하고 있는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칩이 납품하는 파트너 업체들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에 지금 엔비디아가 다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 파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다. 자동차 부분도 빠르게 성장한다. 두 가지죠. 자,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를 눌렀던 부분은 뭡니까? 대중국 규제였잖아요. 우려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오펜하이머 회사 경영진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상무부의 추가 규제를 받는 지금 그래픽 칩이 두 개거든요. 엔비디아의 H100, A100 두 가지거든요. 이게 규제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중국 쪽 매출이 줄어들겠지만 그 줄어드는 매출이 4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전체 매출이 뭐 30몇 억 달러인데 그중에 4억 달러니까 포션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 규제도 시간을 두고 영향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프 샌들러 보니까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A100 중국에 수출한 A100 수출이 지금 중단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A800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A800은 미국 정부 규제를 안 받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100 수출을 못하는 대신에 A800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주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전체 주가로 보면 엔비디아가 파란색,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빨간색. S&P 500보다 주가가 훨씬 빠졌죠. 근데 최근에 한 달만 놓고 보면 빨간색이 S&P 500 아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최근 한 달만 보면 S&P 500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즉 최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2분기 실적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고 3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하고 내년 전망을 할 때 전망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핵심은 데이터 센터 부분을 봐야 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직은 매출이 적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부분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정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